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2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죠. 공신력 제고 아니고요. 전문성 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규율 이런 거 없습니다. 적절한 규율 없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까다로워요. 시험에 나오면 막상. 그래서 프린터 1번에 있으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입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되죠. 중개업은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X입니다.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X죠? 계약서 작성은 안 됩니다.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X. 1번은 의뢰, 보수, 업 이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3번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 보수, 업 세 개 들어가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죠.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처벌은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5번이 답이네요.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취직이나 개업은 안 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3번 옳은 것인데요. 입주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수 특정됐다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이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 소유권만, 토지만 따로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암석, 토산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우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된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원칙 시도의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2번 시험은 원칙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그게 청문입니다.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회장에 통보해야 된다. 청문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청문과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기회입니다. 이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략적 사항은 시험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0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나머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54번 프린트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용어정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랑 등록을 한 자 맞고요. 소공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공,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조만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죠. 물론 중개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두 다 답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겁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자, 그 다음에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즉, 이 사람을 뺄 건지 안 뺄 건지, 즉 기피 신청을 인용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는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작년에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X.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7번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수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재산, 즉 잡종재산이라고 옛날에 불렸죠. 그건 예외적으로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임모, 명인망부를 갖춘 수모의 집단 중개사물입니다.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됩니다. 단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할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 5번이 답입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다 해당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8번.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월이 아니고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뭐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라고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이걸 암기하고 여러분들 손 떼고 안 보고 있으면 시험 볼 때 되면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을 것 같은데 사람은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또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답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 돼야 됩니다. 고민 안 해도.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시험 못 보죠? 맞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다시 재교부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4번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 올해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5,000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가로 5,000명 더 합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물론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라면 등록 취소, 주어를 봐야 된다 했죠.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9번 틀린 것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하거나 보조하는 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개사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과 동격입니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의뢰인이 무등록인지 등록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간판 달아놓으면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으면 가서 의뢰 받아달라 하면 되는 거지. 진짜 개업공개사가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4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맞습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5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재산권, 법정재산권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10번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보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9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죠. 5번이 답이고요. 주택상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